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30번째 에스더 이야기. 리차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님이 몇 일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어. 그게 바로 노파였는데 바로 우드코트 부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어. 웨일스에서 와서 베이햄 베저 부인 집에 머물고 있었고 내 후견인에게 편지를 썼지. 아들인 앨런의 요청으로 라고 하면서 그가 잘 지내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내 후견님께서 그녀를 빌어 블릭하우스에 초대했지. 그녀는 거의 3주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어. 그녀는 나를 아주 친하게 대했고 너무 친밀해서 가끔은 내가 좀 불편할 정도였어. 물론 내가 그녀가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불편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 그녀는 아주 날카롭고 깔끔한 작은 아가씨였어. 손을 모으고 앉아선 늘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나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좀 짜증나기도 했어. 아니면 그녀가 그렇게 똑바로 곱게 서 있고 깔끔한 모습이 좀 거슬렸던 걸지도 몰라. 아니면 그녀의 얼굴 표정이 늘 반짝반짝 빛나고 예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 지금은 알 것 같지만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 아니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밤에 내가 잠자러 올라갈 때면 그녀는 나를 불러서 자기 방에 데려갔어. 거기서 벽난로 앞에 앉아 큰 의자에 앉아서 정말로 몰몬 앞에 캐릭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러면 나는 꽤 우울해졌어. 가끔은 크럼리널리노와 뮤린윌리너드 이름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틀릴 거야 아는 시를 몇 구절 읽어주기도 했고 그 시들이 표현하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어. 그게 뭔지 웨일스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앞에 캐릭의 혈통을 극찬하는 내용이라는 건 알았어. 그녀는 늘 위엄있게 말했지. 이봐, 서머슨 양. 하고 말이야. 이건 내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이야. 어디를 가든 아들은 앞에 캐릭과 혈연임을 주장할 수 있어. 돈이 없을지 몰라도 훨씬 더 중요한 걸 갖고 있지. 가족이라는 것, 내 사랑. 나는 그들이 인도나 중국에서 그런 혈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의심했지만 물론 그런 말을 절대 내 입으로는 꺼내지 않았어. 나는 늘 말했지. 이렇게 혈연이 깊은 게 참 대단하구나 하고 그녀는 그래, 내 사랑 하고 대답했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물론 단점도 있지.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아내를 고를 때 제한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왕실 가문도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의 폭이 좁거든. 그녀는 내 팔을 쓰다듬으며 내 옷을 부드럽게 만졌어. 마치 내가 그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이 불쌍한 우드코트 씨, 내 사랑 하고 그녀는 늘 감정을 담아 말했지. 그는 훌륭한 하이랜더 가문인 맥코트 가문 출신이야. 왕과 나라를 위해 복무했고 장군으로서 전장에서 죽었지. 내 아들은 두 오래된 가문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야. 하늘의 축복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오래된 가문과 하나가 될 거야. 내가 주제를 바꾸려고 했었지만 그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그냥 계속 이야기했지. 내 사랑. 그녀가 어느 밤에 말했어. 당신은 정말 많은 이치를 알고 있고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뛰어나서 내게는 이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큰 위안이 돼요. 당신은 내 아들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기억하는 건 있겠죠. 네, 마님, 기억합니다. 그래요, 내 사랑. 이제 당신은 인물 파악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이고, 우드코트 부인 하고 나는 말했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레이디가 왜 그렇게 어렵냐고 묻자. 나는 그냥 의견을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했어.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내 사랑 하고 레이디가 말했지. 그냥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 나는 그건 너무 가벼운 친분 때문이겠죠. 내 사랑. 그건 사실이야.
하고 말했어. 사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왜냐하면 우드코트 씨는 우리 집에 꽤 자주 왔고 내 후견인과 꽤 친해졌거든. 그래서 나는 그가 직업적으로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플라이트 양에게 보여준 친절과 온화함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했지. 레이디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그를 제대로 평가하는구나 하고 말했어. 정확히 그를 정의했네. 앨런은 정말 좋은 친구이고 직업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지. 내가 그의 어머니라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에게도 결점이 없는 건 아니야. 사랑. 나는 우리 모두 결점이 있지. 하고 대답했어. 레이디는 하지만 그의 결점은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하는 것들이야. 하면서 날카롭게 고개를 저었어. 내가 너에게 너무 애정을 갖고 있어서 너한테는 완전히 무관심한 제3자로서 말하는 건데 그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야. 나는 그가 직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있을까 싶었는데 하고 말했어. 레이디는 맞아. 내 사랑. 하고 인정했어. 근데 그게 직업이 아니야. 봐봐. 하고 나는 대답했지. 아니야. 하고 그녀가 말했어. 내가 말하는 건 그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거야. 그는 항상 젊은 여자들에게 사소한 관심을 보여왔고 18살 때부터 그랬어. 근데 내 사랑, 그가 정말로 누구를 좋아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예의상 친절해서 그랬던 거지.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니지 않니? 그렇죠. 하고 나는 그녀가 기다리는 것 같아서 대답했어.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 내 사랑. 하고 그녀가 덧붙였어. 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여러 번 그에게 말했지. 좀 더 조심하라. 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는 항상 엄마, 그럴게요. 하지만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 의도는 전혀 없어요. 정말로. 라고 말했어. 이 말들이 모두 사실이긴 한데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 하지만 지금 그가 멀리 떠나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좋은 기회와 소개도 많을 테니 이번 일은 과거로 치자고 생각하자 하고 말했어. 그녀는 이제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사랑 하고 물었어. 나는 저 부인 하고 말했지.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내가 얼굴이 붉어졌는지 잘 모르겠어. 적어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지금 내 운명에 만족하고 있어서 바꾸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때 우드코트 부인이 내가 항상 너와 너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게 뭔지 말해줄까? 라고 했어. 나는 당신이 자신을 좋은 예언자라고 믿는다면 하고 농담했지. 그녀는 그럼 너는 아주 부유하고 훌륭한 사람과 아마 너보다 25년쯤 더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훌륭한 아내가 되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했어. 나는 그건 좋은 운명이네요. 하고 말했어. 그런데 왜 그게 제 운명이 되어야 하죠? 그녀는 내 사랑. 하고 답했어. 이건 딱 맞는 일이야. 너는 너무 바쁘고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딱 맞는 일이야.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아무도 내 사랑, 너보다 더 진심으로 그런 결혼을 축하해 줄 사람은 없을 거야. 이 말이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든 게 이상했지만 나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 정말 그랬고 그 밤의 일부 시간 동안은 특히 더 그랬어. 내가 너무 어리석은 게 부끄러워서 심지어 아다한테도 말하기 싫었고 그게 전 아를 불편하게 만들었지. 만약 내가 가능하다면 그 밝고 노파의 신뢰를 그렇게 쉽게 잃고 싶지 않았어. 그녀에 대한 내 생각은 참 이상했어. 한때는 그녀가 이야기꾼 같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때는 그녀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고 믿었어. 또 어떤 때는 그녀가 아주 교활하다고 의심했고
또 어떤 때는 그녀의 정직한 외일 쓰인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다고 믿었지. 그런데 결국 그게 나한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내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괴로워야 했을까? 내가 그녀를 좋아해서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침대에 올라가면서 열쇠 바구니를 들고 가면서 잠시라도 그녀와 함께 앉아 그녀의 벽난로 옆에 앉아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편하게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걸까? 왜 나는 그녀가 집에 있고 매일 밤 나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됐을까? 이 모든 의문과 모순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말이야.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게으름일 뿐이야. 우드코트 부인이 떠나고 나서 나는 그녀를 보내는 게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도했어. 그리고 그때 KD 젤비가 내려왔는데 그녀는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고 그 덕분에 우리 모두 바쁘게 지낼 수 있었지. 처음에 KD는 그리고 처음엔 딱 그 말만 했어. 내가 가장 뛰어난 조언자라고 했어. 그게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웃었지. 그녀는 곧 결혼한다면서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 만약 아다와 내가 그녀의 들러리로 서준다면 그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했어. 정말 그 말이 맞았고 우리는 그녀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끝이 없었어. 그녀의 아버지는 파산했었는데 공고에 실렸다고 표현했어.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채권자들의 관용과 연민 속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포기했대. 그리고는 명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사무실로 갔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몰랐어. KD는 그가 관세청과 일반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해한 건 그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항구에 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거의 찾지 못한다는 거였어. 그녀 아버지가 머리를 깎고 마음을 가라앉은 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말총을 빗질하거나 자기 목에 감아버리는 걸 본 후에 KD가 그 아버지와 오래된 터뷰드롭 씨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불쌍한 젤리비 씨는 아주 겸손하고 온순해서 터뷰드롭 씨의 태도에 복종하듯 잘 달았고 그래서 둘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지. 점점. 터뷰드롭 씨는 아들의 결혼 생각에 익숙해졌고 곧 다가올 일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로서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어. 그 젊은 커플이 뉴먼 스트리트의 아카데미에서 살 집을 차리기로 하는 것에 대해 친절하게 허락을 해줬지. 그럼 KD,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 하고 내가 물었어. 아, 불쌍한 아버지. 하고 KD가 말했어. 그냥 울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엄마보다 더 잘 지내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 전에 프린스에게는 그런 말 안 했고 나한테만 했어요. 그리고 내 불쌍한 딸아, 네가 남편을 위해 집을 꾸미는 법을 잘 배운 건 아니지만 만약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를 죽이는 게 낫지. 결혼하는 것보다 라고 했어요. 그럼 KD,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달랬어? 하고 내가 물었어.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고 KD가 울먹였어. 아버지가 너무 우울해서 그런 말들을 하니까 나도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하고 우리 집이 저녁마다 그에게 위로가 되는 곳이 되길 바라고 그보다 더 좋은 딸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피피가 나와 함께 지내러 온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또 울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인도인들이야 하고 했어요. 인도인들이라고 하고 내가 물었어. 네. 하고 KD가 대답했어. 야생 인도인들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녀는 여기서 울기 시작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답지 않게 그들이 모두 도끼로 찢어지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다도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말했어. 물론이죠.
하고 KD가 말했어. 아버지는 자기 가족이 피범벅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분은 그냥 이게 우리 가족이 겪는 불행이고 내가 그분의 남편인 것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긴 한데 말하기 좀 이상하긴 해요. 나는 KD에게 젤리비 부인이 결혼 날짜를 알고 있는지 물었어. 아, 엄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고 KD가 대답했어. 그냥 자주 말했지만 엄마가 그걸 알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엄마는 들었을 때도 아, 그래 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넘기거나 오, KD, 너 정말 장난꾸러기구나 하면서 보리오블라 편지 읽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럼 내 옷장 얘기는 하고 내가 물었어. 아,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하고 KD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꾸리고 프린스가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왔다는 걸 기억하지 않도록 할게요. 만약 보리오블라 여행 옷이 필요하다면 엄마가 다 알 텐데 엄마는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요. KD는 엄마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을 보여줬지만 눈물 흘리면서도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어.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 그녀의 좋은 성격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둘나와 아다은 그녀를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지. 그게 바로 그녀가 우리 집에서 3주 동안 지내게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 옷을 자르고 수선하고 바느질하고 절약하면서 그녀의 옷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였어. 내 후견님도 이 아이디어에 아주 좋아했고 다음 날 바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결혼 준비를 했지. 그리고 그녀의 짐과 10파운드짜리 지폐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챙겨서 다시 나왔어. 그 돈은 아마 젤리비 씨가 항구에서 찾았던 것 같아. 어쨌든 그녀에게 줬지. 우리가 그녀에게 더 많이 해줄 수 있었겠지만 결혼 드레스와 모자만큼은 꼭 해주자고 생각했어. 그리하여 타협했고 KD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일하며 보내던 그 시간들이었을 거야. KD는 손재주가 좀 서툴러서 바느질할 때 손가락을 지르기도 했어. 그래서 가끔은 피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지. 하지만 곧 나아졌고 점점 더 잘하게 됐어. 그래서 하루하루 나와 KD, 내 사랑하는 아다, 작은 아녀 찰리, 그리고 도시의 모자 장수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었어. 그 외에도 KD는 살림 배우기에 정말 열심이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녀가 살림을 배운다는 게 너무 웃겼어. 그래서 내가 KD, 너는 뭐든지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워 하고 말했지. 나는 내 책과 방법, 그리고 내가 하는 허둥지둥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어. 그녀는 마치 내가 어떤 신기한 발명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집안일 키를 흔들 때마다 일어나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웃겼어.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본다면 이 사람보다 더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일하고 살림도 하면서 찰리에게 가르치고 저녁에는 후견인과 백개먼도 하고 아다와 듀엣도 부르면서 3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 그리고 나는 KD와 함께 집에 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살펴봤고 아다와 찰리는 내 후견인을 돌보러 남았지. 내가 집에 간 건 바로 그 허가받은 가구가 딸린 하튼 가든의 임시 숙소였어. 우리는 뉴먼 스트리트에도 몇 번 갔는데 그곳에서는 또 다른 준비들이 진행 중이었어. 특히 오래된 터뷰드롭씨를 위해 집을 더 편하게 만들거나 새로 결혼하는 커플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혼식 당일 아침에 딱 어울리게 집을 꾸미고 젤리비 씨의 아내인 엄마에게도 그날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는 거였어.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 왜냐면 엄마와 못된 소년이 앞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거든. 그 방은 작은 방이었고
온통 쓰레기 종이와 보리오블라 관련 서류로 어질러져 있었어. 마치 집더미에 쌓인 헛강 같았지. 엄마는 하루 종일 그 방에 앉아 강한 커피를 마시며 보리오블라 관련 인터뷰를 하거나 편지를 읽고 있었어. 그 못된 소녀는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집 밖에서 식사를 하고 젤리비 씨가 집에 돌아오면 보통 한숨 쉬며 부엌으로 내려갔지. 거기서 먹을 걸 얻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비 오는 거리에서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 아이들은 늘 그렇듯이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하면서 집안을 어질러 놓았지. 이런 애들을 한 주 만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KD에게 결혼하는 날 아침에 그들이 잠자는 다락방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엄마와 엄마 방, 그리고 깨끗한 아침 식사였지. 사실 엄마는 등 뒤에 창살이 넓어지고 머리카락도 먼지차마의 말처럼 헝클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야 했어. KD 옷장을 보여주는 게 그 주제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저녁에 그 못된 소년이 떠난 후에 KD 침대 위에 펼쳐놓은 옷들을 보여주려고 엄마를 불렀어. 그녀는 책상에서 일어나면서 평소처럼 다정한 표정으로 내 사랑 서머슨 양 하고 말했어.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준비야. 내가 도와준 건 친절의 증거지만 KD가 결혼한다는 생각이 너무 황당해서 정말 어이없어. 오, KD, 너 정말 바보 같고 또 바보 같고 또 바보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와서 평소처럼 멀리서 옷들을 바라봤어. 그러면서 그녀는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을 떠올렸지.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내 좋은 서머슨 양. 이 옷들을 반값에 샀더라면 이 연약한 아이는 아프리카에 가도 될 만큼 갖추었을 텐데 우리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엄마는 나에게 이 번거로운 일이 정말 다음 주 수요일에 일어나는 거야. 라고 물었어. 내가 응. 하고 대답하자. 그녀는 내 방이 필요하겠니? 내 사랑 서머슨 양. 난 내 서류들을 치울 수가 없거든 하고 말했어. 나는 그 방은 분명히 필요할 거고 서류들을 어디엔가 치워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말했지. 앵그녀는 그럼 내 사랑 서머슨 양. 내가 제일 잘 알겠지. 하면서도 KD가 공공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아들을 위해 옷을 마련하는 일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오후에 또 파생회에도 있는데 그게 꽤 곤란하거든 하고 걱정했어. 나는 웃으며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고 말했어. KD는 평생 한 번 결혼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맞아 하고 인정했어.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해야겠지. 다음 질문은 그날 엄마가 어떻게 차려입을 지었어? 나는 그녀가 평소처럼 조용히 글 쓰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KD와 내가 옷차림을 논하는 걸 보고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마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영혼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약간의 비판 섞인 미소를 지었어. 그녀의 드레스 상태와 정리되지 않은 옷장 정리 상태는 우리에게 꽤 골칫거리였지만 결국 평범한 엄마가 결혼식에 입을 만한 옷을 고안했어. 엄마는 옷을 입혀보는 동안 멍하니 있거나 내가 아프리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그녀의 전체 행동과 일치했어. 집은 공간이 좁았지만 만약 엄마의 집이 세인트 폴이나 세인트 피터에 있었다면 그 집이 크기 때문에 얻는 유일한 이득은 더러워질 공간이 많다는 것뿐이었을 거야. 그때쯤이면 그 집에 있던 모든 물건이 깨지거나 망가졌거나 더러움이 쌓인 것들이 가득했어. 짙은 파이 조각, 시큼한 병들, 엄마의 모자, 편지, 차, 아이들 신발, 장작, 와퍼, 냄비 뚜껑, 습기 찬 설탕, 종이봉투에 든 설탕, 발판, 검은색 솔, 빵, 엄마의 모자, 버터가 묻은 책, 뒤집힌 촛대에 끄트머리 불이 꺼진 촛불,
조개 껍데기, 새우 머리와 꼬리, 식탁보, 장갑, 커피 찌꺼기, 우산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어. 젤리비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벽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KD와 내가 이 난장판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걸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래서 코트를 벗고 도와주려고 했지. 그런데 옷장을 열면 곰팡이 핀 파이 조각, 시큼한 병들, 엄마의 모자, 편지, 차, 아이들 신발, 장작, 와퍼, 냄비 뚜껑, 습기 찬 설탕, 종이봉투에 든 설탕, 발판, 검은색 솔빵, 엄마의 모자, 버터가 묻은 책, 뒤집힌 촛대, 조개 껍데기, 새우 머리와 꼬리, 식탁보, 장갑, 커피 찌꺼기, 우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멈췄어. 하지만 매일 저녁마다 와서 벽에 기대에 앉아 있으면서 도와주려고 했지. 불쌍한 아버지. 라고 KD가 결혼 전날 밤에 나한테 말했어. 이 집을 떠나게 하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에스더. 그런데 내가 뭐 할 수 있었겠어? 너를 처음 알게 된 이후로 계속 정리만 했는데 소용없어. 엄마랑 아프리카가 같이 집을 망쳐버리거든. 우리 집에선 술 마시지 않는 하인도 없고 엄마는 모든 걸 망쳐놓기만 해. 젤리비 아버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정말 기운이 없어 보여서 눈물도 흘리고 있었어. 그를 위해 내 마음이 아파. KD가 흐느끼며 말했어. 오늘 밤에도 계속 생각했어. 프린스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아버지도 아마 엄마와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실망스러운 인생이야. 내 사랑 KD. 하고 젤리비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서 울음을 그치며 말했어. 내가 처음 들은 것 같아. 그가 세 단어 이상을 한 번에 말하는 걸. 그래 아버지. 하고 KD가 달려가서 정성스럽게 안아줬어. 내 사랑 KD.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 절대. 프린스 아니에요. 아버지. 하고 KD가 망설이며 물었어. 프린스 아니에요. 그래. 내 사랑. 하고 아버지가 대답했어. 그를 갖는 건 분명히 좋아. 하지만 절대 나는 우리가 처음으로 써니인에서 방문했을 때 쓴 이야기에서 리차드가 젤리비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에 자주 입을 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했던 걸 떠올렸어. 그가 여러 번 입을 열고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 내가 갖지 말라는 게 뭐야? 뭐를 갖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 하고 KD가 팔을 아버지 목에 감싸며 달래듯 물었어. 절대 선교단체를 갖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이야. 젤리비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벽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게 내가 그를 처음으로 보았던 보리오블라 문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순간이었어. 예전에는 더 말이 많고 활발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알기 훨씬 전에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어. 그날 밤 나는 엄마가 계속 평온하게 서류를 들여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끝까지 계속될 줄 알았어. 밤 12시가 넘어서야 우리가 방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KD는 거의 지쳐서 먼지 속에 앉아 울기까지 했어. 하지만 곧 기운을 차리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아침이 되자 몇 송이 꽃과 비누, 물, 그리고 약간의 정리 덕분에 방이 꽤 화사하게 변했어. 평범한 아침 식사도 활기차 보였고 KD는 정말 사랑스러웠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다를 보니 지금도 생각나고 정말 그런 사랑스러운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 우리는 위층 아이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벌였고 피피를 식탁 맨 앞에 앉았어. 그리고 KD의 결혼 드레스를 보여줬지. 아이들은 손뼉치며 환호했고 KD는 더 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 그러다 프린스를 데리러 오라고 했을 때 유감스럽게도 피피가 그를 물었지. 그 아래층에는 터뷰드롭 씨가 있었는데 태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숙했고 KD를 축복하면 애 후견인에게는 그의 아들이
행복한 건 그의 부모로서의 책임임을 보여줬어. 내 사랑하는 분. 하고 터뷰드롭 씨가 말했어. 이 젊은이들은 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우리 집은 크니까 그들이 편히 지낼 수 있고 내 지붕 아래서 쉴 수 있을 거야. 나는 원했어. 당신도 알겠지. 자른 다스씨. 내 유명한 후원자인 프린스 레지던트도 기억하겠지. 내 아들이 더 품격 있는 지방과 결혼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늘의 뜻이 그러하니 받아들이자.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 별로 많지 않았어. 그 중에 먼저 떠오른 건 파디글 부부였지. 파디글 아저씨는 뚱뚱한 조끼를 입고 턱수염이 덥수룩한 고집센 표정의 남자인데 항상 큰 목소리로 자기 작은 도움이나 파디글 부인 도움 또는 다섯 아들 도움 얘기를 더들고 다녔어. 그리고 콜 씨도 있었는데 평소처럼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 넘기고 관자놀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었지. 그는 실망한 연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인 위스크 양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어. 그녀의 임무는 세상에 여성의 임무는 남성의 임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고 결국 남녀 모두의 진짜 임무는 공공회의에서 계속해서 어떤 것에 대해 선언하는 결의문을 내는 것이라는 거였지. 손님들은 적었지만 역시 제리비 부인 집답게 모두 공공 목적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어. 내가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엄청 더러운 여자도 있었는데 모자가 삐딱하게 쓰여 있고 옷에 붙은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어. 그녀의 집은 KD가 말하길 지저분한 황무지 같았지만 교회는 마치 화려한 축제장 같았대. 또 한 명은 아주 논쟁을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형제가 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 가족과는 냉랭한 관계였어. 이런 사람들이 모인 파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았어. 집안일 같은 가정 임무라는 게 이들에겐 가장 하찮은 일이었지. 사실 위스크 양은 우리에게 아침 식사 전에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여성의 임무가 집안에만 국한된다는 건 엄청난 모욕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또 세상의 가장 실질적인 일은 여성을 남성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 반면 제리비 부인은 보리오블라가 아닌 것만 보면 아무것도 못 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어. 근데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건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눈 대화의 내용이야. 결혼하기 전에 말이야. 우리 모두 교회에 갔고 젤리비 아저씨가 KD를 떠나보냈어. 그리고 결혼식 때 터뷰드롭 아저씨는 모자를 왼쪽 팔 아래에 끼고 그 안쪽은 대포처럼 보여서 목사님에게 보여줬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구부리고 어깨를 곧게 펴고 서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축하했는데 그 모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위스크 양은 외모도 별로였고 표정도 무서운 듯했지만 결혼식 내내 여성의 고통의 일부인 것처럼 냉담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 제리비 부인은 차분한 미소와 밝은 눈으로 가장 걱정 없는 모습이었지. 우리는 정식으로 아침 식사로 돌아왔고 엄마는 식탁 맨 앞에 앉았고 아버지는 맨 뒤에 앉았어. KD는 미리 아이들을 안아주러 올라가서 내 이름은 터뷰드로비야 라고 말했어. 그런데 이게 피피에게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었는지 그가 엄청 울면서 발버둥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부른 대로 피피를 아침 식사에 넣기로 했지. 그는 내려와서 내 무릎에 앉았고 엄마는 그의 앞치마 상태를 보고 이봇된 피피. 정말 충격적인 돼지구나 라고 말했지만 전혀 기죽지 않았어. 그는 아주 잘 비헤이브드 했는데 다만 전에 교회 가기 전에 준 방주에서 구한 노어 인형을 들고 와서 와인잔에 머리를 담그거나 입에 넣으려고 했지. 내 후견니는 성품이 온화하고 빠른 통찰력과 친근한 얼굴 덕분에 이 불쾌한 사람들 속에서도 무언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 그들 모두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다른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마저도 자기 일만 이야기했지.
하지만 내 후견니는 그 모든 걸 KD를 격려하고 이 특별한 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잘 이끌어갔어. 우리가 그를 없애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신랑 신부와 터뷰드롭 아저씨를 깔보면서도 그를 통해서 이 결혼식을 멋지게 치를 수 있었어. 드디어 KD가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 그녀의 모든 짐이 빌린 마차에 실리고 남편과 함께 지아업 ESEND로 떠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 그녀가 집에 매달리며 엄마 목에 꼭 안기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 내가 받아쓰기 하면서 계속 쓸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해. 엄마, 하고 KD가 울먹이며 말했어. 이제 용서해줄래. 엄마가 KD에게 오 KD 하고 말했어.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내가 소년을 고용했다고. 그게 끝이야. KD가 엄마, 제발 저한테 조금만 더 화내지 말아주세요. 떠나기 전에 꼭 그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하고 애원하듯 물었어. 그러자 엄마는 바보 같은 KD 하고 웃으며 말했어. 내가 화난 것처럼 보여? 아니면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화내야 할 시간이 있나? 어떻게 내가 그래? KD는 엄마, 제가 떠나는 동안 아버지 좀 돌봐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했어.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가볍게 웃으며 이상한 애야. 하고 KD의 등을 토닥였어. 가서 가. 난 너랑 아주 친하게 지내. 이제 잘 가. KD. 그리고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 그 후에 KD는 아버지에게 기대서 아버지의 뺨을 품에 안았어. 마치 아버지가 아픈 아이처럼 슬픔에 잠긴 듯 했지. 이 모든 일이 현관에서 일어난 거야. 아버지는 그녀를 놓아주고 손수건을 꺼내서 계단에 앉아 벽에 기대었어. 나는 그가 벽에서 위로를 찾았기를 바랐고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 프린스가 그녀의 팔을 잡고 감정을 담아 존경심을 표하며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인사했어. 그 순간 아버지의 태도는 정말 압도적이었지. 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하고 프린스가 손에 입맞춤을 하며 말했어. 우리 결혼에 대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친절과 배려에 정말 감사드리고 KD도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KD도 울면서 정말 하고 말했어. 터뷰드롭 아저씨는 그래, 그게 맞아 하고 말했어. 내 자식들이여, 내 집은 너희 것, 내 마음도 너희 것, 내 모든 것도 너희 것이라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지. 아들아, 일주일 동안 벌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프린스가 아버지,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하고 대답하자 터뷰드롭 아저씨는 그래 하며 말했어. 그럼 오늘 일주일 후에 집에 돌아오겠구나. 그는 내 딸 캐롤라인 하며 지금 이 특별한 상황에서도 엄격한 시간 엄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학교도 소홀히 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어. 라고 조언했어. KD가 일주일 후에는 꼭 저녁 식사 때 집에 있을게요. 하고 약속하자. 아버지는 좋아. 하고 대답했어. 그럼 너희 둘은 내 방에서 저녁을 먹게 될 거야. 캐롤라인, 내 방에 난로도 넣어줄게. 프린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며 자기 아들이 어떤 자기 희생적인 반대도 예상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 우리 딸과 프린스는 집 안쪽에서 지내겠고, 그날은 내 방에서 저녁을 먹자. 자, 축복하마. 그들이 떠나버리고 나서 내가 가장 놀란 게 누구였는지, 아니면 제일 궁금했던 게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어. 엄마와 내 후견님도 똑같은 상태였고, 우리 셋이서 그 일을 이야기하던 참이었지. 그런데 떠나기 전에 제리비 아저씨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칭찬을 해줬어. 그가 현관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양손을 잡고 진심으로 꼭 쥐더니 입을 두 번이나 벌렸어. 나는 그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좀 당황해서 아니에요, 아저씨. 별 말씀을요. 하고 말했지. 그때 제리비 아저씨는 이 결혼이 잘 되길 바란다.
후견인 하고 말했어. 우리가 세 명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은 여자야. 인내심을 가지자. 곧 알게 될 거야. 하고 답했어. 그때 내가 오늘 바람이 동쪽으로 부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지. 그는 크게 웃으며 아닌 하고 대답했어. 그럼 오늘 아침에는 부는 게 아니었나요? 내가 다시 물었지. 그는 도 아니라고 했고 이번에는 내 사랑스러운 딸도 자신있게 아니요. 하고 대답하며 그 아름다운 머리와 꽃 같은 얼굴이 햇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고개를 흔들었어. 동쪽 바람이 너희에게는 얼마나 모자라냐. 내 못생긴 사랑. 하고 나는 감탄하며 키스했어. 내가 참을 수 없었거든. 사실 그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을 거라는 걸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건 오래전 일이야. 나는 이 이야기를 써야 해. 비록 다시 지워버릴지라도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기 때문이야. 그들은 말했어. 누군가가 있는 곳에는 동쪽 바람이 불 수 없다. 고 그들은 대인더든 부인 돌은 여인이 가는 곳마다 햇살과 여름 바람이 있다. 고 말했어. 31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